부동산 계약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분들 권유로 이 가계약금을 걸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임대차도 그렇고 이 공인중개사분이 이거 빨리 나갈 물건이다. 일단 단돈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일단 넣어라 해서 가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추후 계약으로 연결이 된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이게 계약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 혹은 세입자가 변심하는 경우가 또 적지 않죠. 그리고 매도자, 집주인이 변심하는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매수자 혹은 세입자가 변심했을 경우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다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자가 변심해서 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과연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느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오늘도 끝까지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설명 내용은 아주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승주 변호사. 이분이 저술한 이 부동산 분쟁의 쟁점이라는 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우선 가계약금을 넣을 때는 사실 뭐 계약서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되게 공인중개사분이 중간에 문자나 카톡으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일단 얼마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자가 변심을 했을 경우에 이 공인중개사분이 굉장히 압박을 하죠. 이런 그 매수자의 변심 앞에서 이 공인중개사분은 가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당신이 변심하면 이 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계약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약을 원치 않아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럴 경우에 계약이 성립이 안 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은 그냥 증거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이 성립이 안 했을 경우에만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게 중간에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 전문가분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조율을 해서 카톡이나 문자를 돌립니다. 이런 카톡이나 문자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뭐 카톡으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 법률 행위는 아니고 사실 행위죠. 이게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건 대리고 이런 사실 행위를 대신하는 건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분이 만약에 사자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카톡 조율이라는 것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효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게 카톡이나 문자로 조율을 했다 그래도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계약 성립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민법 565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민법 565조는 해약금 관련 규정이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변심을 해서 계약을 깨려고 하면은 이게 매수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날리거나 혹은 매도자의 경우에는 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기에 계약금을 더해서 주는 이른바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게 바로 민법 565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조율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성립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법 565조에 따라서 이게 손해를 봐야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보통 적죠. 그런데 가계약도 계약이다. 그래서 그 계약을 깨기 위해서는 이 가계약금만 날리는 거 가지고 되지 않고 계약금을 다 주고 그걸 날려야 바로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의 이승주 변호사는 이럴 경우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가계약금만 날려도 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승주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임을 우리가 밀어볼 때 이 부분은 많은 변호사분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게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비록 그게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매수자 혹은 세입자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겁이 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매수자나 세입자로서 다행인 건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가계약 행위에 있어서 이걸 계약 성립을 상당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이게 성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지원 판결인데 이 성남지원 판결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심지어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
바로 판결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부 문자 한번 볼게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 매매금 3억 8,50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은 3,500만 원, 약 10% 정도 되죠. 이 중에서 당일에 1,000만 원 일단 입금하고, 이게 일종의 가계약금이죠. 그리고 2018년 7월 9일 오후 2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한다. 입금한다는 계약금을 입금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계약 시 협의한다라고 그렇게 문자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 매도자가 다 받아들였고요. 매수자는 이 문자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실제 송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매수자가 변심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 갔고요. 성남지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성남지원은 이거를 계약 성립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자에 대해서도요. 왜 인정을 안 했느냐? 저 문자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다. 뭐가 빠졌냐?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그죠?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리고 단계별 지급일. 즉, 날짜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도금 몇 프로를 언제 준다. 그리고 잔금을 언제 준다는 말이 없죠. 그리고 목적물인 아파트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저기 보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모호하게 나오지만 특정 날짜.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특정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합의가 빠졌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나라 법원이 까다롭게 계약 여부를 보죠. 만약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계약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남지원 판결입니다.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 판결도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0-51650인데요. 이건 화훼농원 아마 땅을 알아보는 분이 제기한 그런 소송입니다. 화훼농원 이전을 위해서 이분이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다가 마침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하기에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할 생각이 없어서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이게 소송을 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물론이죠. 그런데 의사합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거나 혹은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구체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한 그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계약금으로 맡긴 그 돈은 증거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본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이 계약 성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일단 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들은 문자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얘기해서 가계약금을 넣었을 경우인데요. 이게 가계약금을 넣을 때도 가계약서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좀 전에 본 대법원 판결과 좀 상반된 그런 다른 대법원 판결도 한번 볼게요. 이 사건에서는 아마 가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가계약금을 넣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5-39594 판결인데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분명히 가계약서가 작성이 됐죠.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 매매 계약은 분명히 유효하다는 아까 대법원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결정적인 게 아마 이 가계약서 작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이게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었고요. 이게 잔금 지급 시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일단 계약 성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민법 565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 가계약금은 그냥 몰취되고 날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은 그대로 날리고 민법 565조에 따라서 그 계약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예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분명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이제 계약금을 넣어야 되죠. 그런데 계약금을 당장 돈이 없어서 뭐 일부만 넣었거나 혹은 뭐 내일 준다 그러고 아직 안 넣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약서는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수자가 변심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8년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분명히 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을 일부 안 주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줬어요. 이런 경우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계약금 계약과 본계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약이 다 성립이 되는데, 대법원은 이 선행하는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이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실제로 건네져야 유효한 것이다. 요물,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금이 다 건네지지 않았죠. 다 건네지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도 건네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래도 이 계약금이 약속된 계약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건 요물계약의 특성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한 이 본계약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매수자가 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금을 전부 다 넣어야 된다. 부족한 계약금이건 아니면 하나도 안 낸 계약금을 일단 다 넣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본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럼 아까 나온 민법 565조 이 계약금을 날리고 그제서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계약금을 일단 다 넣고 그 계약금을 날려야만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를 쓰면 이게 한마디로 좀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좀 여러 가지고 복잡한데 제가 간단 명료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가계약은 뭐 계약서나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이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계약이 일단 성립됐다고 하면 저 민법 565조에 따라서 그 계약금 혹은 가계약금은 날리고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자, 2번. 계약서나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이 계약 성립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성립이 인정이 안 되면 이럴 경우에 가계약금은 아마 상당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넣지 않거나 일부만 넣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뭐 계약금을 다 나머지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 주지 않은 계약금은 일단 줘야 된다. 그 계약금을 주고 나서야 비로소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민법 565조에 따라서 이미 준 계약금은 모두 날리고 그 계약으로부터 해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든 가계약서 작성이든 매우 신중해야 된다. 왜요? 일단 계약서 작성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복잡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기자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이 법률가들보다도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더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